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구미호로부터 둔갑술을 배워 영모를 꾀한 문익점의 조카 문가학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문가학은 고려말 조선 초의 인물이다. 그는 경남 산청군 신안면 소일이에서 태어났는데 목화를 들여온 문익점의 동생인 문익하의 둘째 아들이다. 경남 산청군 신안면 소일이에는 그가 살았던 집터가 현재 연못이 되어 남아있다고 하지만 어디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젊었을 적 그는 나름의 자질이 있어 형인 문가용과 함께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이후 예문관의 한림학사직을 맡았다. 한림학사는 예문관의 정팔품 벼슬인 대교와 정구품 벼슬인 검열을 칭하는 말이다. 한지기자 말단 관원이었던 가학은 언제부터인가 신중경과 태일삼법 등을 공부한다. 신중경은 불교의 화엄신중경을 이르는데 화엄경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외워 그들의 도움을 청하는 주문이다. 또 태일삼법은 도교의 태일경에 기반한 계산법이다. 태일은 별 이름인데 후일 신격화되어 바람, 비, 한발, 기근, 질병 등을 다스리는 신이 된다. 그는 항상 젊어서부터 신중경을 외워 그 도를 얻었는데 무릇 평생에 바라는 모든 게 모두 내 수중에 있다. 하고 주장하고 다녔다. 이후 가학은 자기의 도수를 무기로 나라를 세우고자 조선 제3대 임금 태종에 맞서 영모를 꾀한다. 경남 산청군에 있는 정취암은 대성산 기암절벽 사이에 자리한 사찰로 예부터 소금강이라 일컬어지는데 문가학이 꼬리 9개 달린 구미호에게서 둔갑 장신술을 배웠다는 사찰이다. 정취암에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매년 섣달 금음날 밤이면 여우가 나타나서는 스님들을 홀려서 한 명씩 죽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취암에 머물던 스님들은 섣달 금음날만 되면 모두 인근 마을로 피신을 갔다. 그날만 피하면 괜찮기 때문이었다. 이에 아랫마을에 살던 문가학이 섣달 금음날 머슴에게 한 말의 술을 짊어지게 하고는 정취암으로 올라갔다. 여우를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가학이 대중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남아있는데 밤이 깊어갈 무렵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절 문 밖을 기웃거렸다. 문가학은 여인에게 안으로 들어올 것을 청한 후 술을 권했다. 술이 바닥날 즈음 취한 여인이 비스듬히 기대어 잠든 모습을 보니 꼬리 9개 달린 구미호였다. 문가학이 미리 준비한 끈으로 여우의 손과 발을 나무 기둥에 묶어 놓았다. 술에서 깬 여우가 울면서 둔갑술 책을 줄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에 책을 먼저 확인한 후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문가학이 그 책을 받아 둔갑술을 익혔다. 책은 전체가 9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8장까지 다 익히고 마지막 한 장이 남았을 때 너무 오랫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에 집중하고 있던 터라 가학이 잠깐 졸았다. 이때 몰래 결박을 푼 여우가 책을 낚아채어 굴 속으로 도망치려 했는데 잠에서 깨어난 가학이 책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서로 몸싸움하다가 여우는 구장에 있는 몸을 완전히 감출 수 있는 장신술 부분을 찢어서 굴 속으로 도망갔다. 이후 문가학이 책의 비법대로 둔갑술을 부려보았으나 둔갑이 온전치 않아 상투와 옷고름만은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문가학은 바람과 비를 불러일으키는 신통력은 익혔지만 둔갑술은 완전히 익히지 못한 채 세상에 나온다. 조선이 건국되고 얼마 안 되어 가학이 경기도 광주에 있던 때였다. 봄인데 그에는 날씨가 많이 가물었다. 이때 광주 목사가 가학이 도수를 부린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에게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가학이 목사로부터 금덩어리 하나를 받고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3번이나 비가 흡족하게 내렸다. 이 일로 가학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는데
사람들이 도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비법을 물었다. 그러자 가학은 내가 직접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왕공 대신들이 가뭄을 근심하여 청하면 내가 이 뜻을 상제께 전할 뿐이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비가 내린다. 이 일만 아니라 다른 일도 그러하다. 고하였다. 자기가 천지신명과 직접 거래하는 것처럼 능력을 과장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또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해결책을 물으러 오는 이가 있으면 은자를 받고 죄를 지내주기도 했다. 조선 제3대국왕 태종 2년에 나라에 또다시 가뭄이 들어 임금이 큰 고민을 했다. 조정에도 가학의 이름이 전해졌는지 그해 7월 당시 예문관직 제학 정의호가 문가학이란 사람이 있어 술법으로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임금께 말했다. 임금이 내관을 시켜 가학을 데려오게 하였다. 가학이 오자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하니 나를 위하여 한번 비를 빌어다오. 이에 가학이 재계하고 사흘이면 비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기한이 되어도 비가 오지 않았다. 임금이 사람을 시켜 가학에게 말하기를 다시 취재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였다. 가학이 대궐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역마를 타고 급히 오느라고 정성과 공경이 부족하였으니 다시 송림사에서 취재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다. 이튿날 가학이 대궐에 나아가서 말하였다. 오늘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명일에는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해시에 이르러 과연 비가 내리고 이튿날 또 비가 와서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었다. 이에 임금이 가학에게 쌀과 옷을 내려주고 또 그를 서운관의 벼슬에 임명했다. 그 뒤로도 문가학은 몇 번 왕에게 불려와서는 송림사 등에서 몸을 깨끗이 재개하고 비를 빌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에 보면 1403년 4월 27일, 1404년 5월 21일, 1405년 5월 8일에 그 기록이 있다. 실록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자. 1403년 4월 27일 문가학을 시켜 송림사에서 제를 올려 비를 빌게 하다. 1404년 5월 21일 종묘 사직과 악해독 명산 대천 및 소격서에 비를 빌고 원옥을 심리하고 빈궁한 사람을 진율하고 드러난 백골과 시체를 묻어주고 또 문가학을 시켜 기우하였다. 1405년 5월 8일 종묘 사직 원단과 명산 대천에 비를 빌었다. 임금이 오랫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대전에 나가 정사를 듣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욱 두려워하여 수성하였다. 문가학이 아뢰기를 신이 청제에 들어가서 비를 빌면 반드시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함으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과연 조금 비가 내렸으나 해갈에는 어림도 없었다. 위에서 보듯이 문가학의 기도는 별 소용이 없었다. 하여 1406년 태종은 그를 서운관 벼슬에서 내쫓았다. 벼슬에서 내쫓기자 앙심을 품고는 그를 추종하던 생원 김천에게 은밀하게 문가학이 말했다. 내가 조용히 살펴보니 불교의 세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고 하늘과 우주의 법칙도 여러 번 변하였소. 나는 신중경을 읽어 귀신을 부릴 수 있고 또 하늘과 신들이 보낸 군사도 어렵지 않게 부릴 수 있다오. 그러니 단 하나, 인병 즉 사람 병사만 얻는다면 충분히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소이다. 김천이 그럴듯하다고 여기고 문가학을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기로 했다. 곧 임빙, 조방희, 조안생, 김양 등 조선 왕실에 불만이 있던 여러 사람이 모두 그에게 붙어 마침내 반란을 획책했다. 하지만 임빙의 외삼촌 조곤이 그 음모를 알고는 관아에 고하여 문가학과 그 무리들을 모두 체포했다. 문가학, 임빙, 김양, 김천, 조방희, 조안생 등은 저작거리에서 거열형에 처해졌고 삼족이 모두 교수형에 처해졌다. 일설에는 문가학이 영모가 발각되자 장독대의 물독으로 숨어들어가 둔갑술을 부렸지만 상투와 옷고름이
그대로 물에 둥둥 떠 있어서 잡혔다고 한다. 몬가학은 도수를 도구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태종과 직접적으로 대립한 인물이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가학은 일국의 국왕이 될 만한 그릇인 것 같지는 않다. 영모가 발각되자 몬가학이 장독대의 물독에 숨어 둔갑술을 부렸지만 상토와 옷고름이 물에 둥둥 떠 있어서 영모에 실패했다는 민간 전승의 이야기는 그의 됨됨이를 보여준다. 결국은 그릇의 크기와 미래에 대한 안목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몬가학을 볼 때 개구리가 소를 따라 물을 마시다 배가 터져 죽었다는 우화가 생각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